우리 이웃의 이야기 두 번째. 미군 위안부 피해 여성들의 명예와 인간 존엄성 회복을 바라며 고경환 제노비오 실무간사 동두천시 성병관리소 보존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우린 태어난 이 나라에서 버려졌습니다. 우리나라가 개입하여 만든 기지촌. 거기서 우리는 폭력과 갈취, 이용만 당했습니다. 아무도 우리 입장을 생각해주지 않았습니다. 국가는 기지촌을 들어가게 만든 직업소개서와 포주를 다 묵인해 주었습니다. 성병 검진은 미군을 위해서 한 거지 우리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위의 말은 미군 위안부 제도의 국가 책임을 규명하고자 2014년에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국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미군 위안부 피해 여성 생존자들의 증언이다. 이 소송은 2017년의 1심 판결과 2018년의 항소심 판결에 이어 소송이 시작된 지 무려 8년 만인 2022년에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났다. 이 소송에서 대한민국 대법원은 기지촌 성병관리소를 운영한 것이 정부 주도의 국가폭력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위안부 여성들이 그 폭력의 피해자라고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다. 사법부 판결에서 알 수 있듯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만들었으나 수많은 여성이 성병 검진을 이유로 강제로 끌려와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았던 성병관리소의 실태는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중요한 쟁점이었다. 특히 광역시도 가운데 한국전쟁 발발 이후 미군 기지촌을 가장 많이 보유한 경기도는 총 6개 지역에서 성병관리소를 운영하였는데 미군 위안부를 강제 감금하고 페니실린을 과다 투약하여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미군 위안부 여성들의 생명에 치명적인 위협을 가한 수용소로서 인권 유린의 장소였다. 경관이 수려한 소요산 초입에 1973년에 완공되어 23년 동안 운영하다가 1996년에 폐쇄된 동두천시 옛 성병관리소 건물이 있다. 소요산을 들고 나면서도 대다수 동두천 시민들과 등산객들은 아픈 역사를 간직한 이 건물의 존재를 그동안 잘 알지 못했다. 1970에서 80년대 군사 독재 정권 시절 국가가 나서서 미군 위안부 여성들을 애국자 혹은 민간 외교관이라 추켜 세우며 성매매를 독려했고 깨끗한 몸을 미군에 제공하기 위해 미군 위안부 여성들의 성병을 관리하던 낙검자 수용소, 일명 몽키하우스의 공식 명칭이 정부 기록 문서에 나오는 성병관리소이다. 성병관리소는 지금은 다 없어져서 전국에서 흔적을 찾기 어렵고 동두천시의 옛 성병관리소 건물만 원형 그대로 유일하게 남아있기에 보존 가치가 충분하다. 옛 성병관리소 건물은 건물주와 땅 주인이 달라서 30여 년 가까이 방치돼 있다가 지난해인 2023년 2월 옛 성병관리소 건물의 소유자인 동두천시 당국이 땅 주인에게서 건물 부지를 매입했다. 곧이어 동두천시는 옛 성병관리소가 포함된 소요산 확대개발 사업 발전 방안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연구 용역을 발주하였고 지난해 12월에 일반 시민에게 연구 용역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연구 보고서에서는 옛 성병관리소 건물이 유원지의 상가 지역으로 바뀌어 있다. 동두천시 당국이 옛 성병관리소 부지를 매입할 때 지역 언론에 난 기사에서 동두천 시장은 그동안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행정적인 관리가 어려웠던 해당 건물과 부지를 시가 매입하기로 했다. 경관을 저해하고 흉물로 방치된 폐 건물에 대한 주민 민원을 해소하고 관광객이 보다 쾌적하고 편안하게 소요산 일대를 즐길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국가기구가 미군 위안부 여성들의 인권을 짓밟은 현장인 성병관리소를 민원 해소를 이유로 철거하려는 시 당국의 내심이 드러나 보인다. 이러한 기사 보도를 보고 동두천 지역을 중심으로 평화와 인권 운동을 해오던 시민단체인 경기 북부 평화시민행동은
의정부 두레방과 기지촌 여성인권연대, 경기 여성연대 등 경기도의 여러 인권단체 및 여성단체들과 함께 지난해 4월 동두천 성병관리소 주변 소요산 입구에서 옛 성병관리소 건물의 철거를 반대하고 보존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어서 5월에는 이들 단체가 중심이 되어 16개 단체가 참여한 동두천시 성병관리소 보존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이하 공대위를 결성하였다. 공대위는 아픈 역사도 우리의 역사로 기억하고 다시는 그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게 미래 세대 교육의 장소로서 근현대 역사 유적을 보존하고 보존 가치에 맞는 활용 방법을 제안하였다. 소유산 확대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아직까지 옛 성병관리소 건물의 보존과 철거 여부에 동두천시의 공식 견해는 없다. 하지만 공식적 입장이 없다는 시 당국의 말만 믿고서 넋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않을 순 없다. 시 소유인 건물 철거는 기초단체장인 시장의 고유한 권한이다. 시장은 정치인으로서 지지자들의 요구에 따라 언제든지 철거를 강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 토착민들에게는 미군과 관련된 아픈 상처가 드러남에 힘들어하는 정서가 있다. 흉물을 없애달라. 기지촌의 부끄러운 역사를 지우고 소유산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해당 건물을 철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건물 보존을 위한 공대의 활동의 의미는 미군 위안부 여성 문제를 연구해온 어느 여성학자의 다음 신문 칼럼 내용에 잘 담겨 있다. 성병관리소는 한국 근현대사의 아픈 과거를 보여주는 상징적 공간이다. 미군 위안부 피해 여성들의 경험은 지워야 할 역사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성찰하고 반성해야 할 역사이며 그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공간은 역사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높은 것이다. 우리는 긴 세월 동안 기지촌 여성의 역사를 망각하려고 노력했고 그 역사의 진실에 침묵했다. 그렇게 동두천 성병관리소의 진실은 사라질 뻔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여성의 인권 문제가 1940년대에 전쟁 범죄가 발생한 때로부터 50여 년이 지난 1990년대에 이르러서야 공론화됐다. 가해자인 일본 당국의 사죄도 없이 망언을 일삼는 자들 때문에 모욕을 당하는 경우가 많고 생존해 계신 분이 이제는 몇 분 안 계시지만 피해 여성들의 명예와 존엄이 국내에서는 일정 회복되었고 생계 지원도 받고 있다. 반면에 2022년에 대법원 판결이 있기 전까지 미군 위안부 피해 여성의 인권 문제는 한국 전쟁 때부터 70여 년이 지나도록 국가와 이익을 얻은 이들에게서 숨겨지고 기만당해왔다. 대한민국 국가기록 공식 문서에는 일본군 위안부라는 표현보다 미군 위안부라는 표현이 먼저 등장했다.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건물의 보존 활동과 올바른 활용은 미군 위안부 피해 여성의 인권 문제를 공론화하고 피해 여성들의 명예와 인간 존엄성 회복에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